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게 뭐 많이 달라졌죠. 예, 작년에는 몇 년이에요? 2019년, 올해는 뭐예요? 2020년. 자, 숙제 내줬죠? 예, 올해가 무슨 해예요? 경자년이죠, 경자년. 경자년. 뭐, 경자년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자자가 무슨 자자예요? 지자자예요, 지자. 그렇죠? 자, 우리가 시작인데, 우리가 이제 60년이 뭐라고 그래요? 60세가 뭐라고 그래요? 한갑이라고 그러죠. 왜 한갑이에요? 돌아온다라는 거죠.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뭐예요? 갑이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객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자축, 임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처음에 60년 돌아올 때 뭐예요? 갑자년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려요? 60년이 걸려요. 60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경자년이니까 뭐 숙제 내줬으니까 GT해죠. 이제 띠로 봐서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고, 오늘 2020년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2일. 뭐 시작이죠. 시작이 영어로 뭐예요? 스타트죠.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 시작으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오늘 뭐 시작은 하는데 뭐예요? 월요일이 아니라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자, 목요일이 뭐 처음 시작할 때 민법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뭐예요? 목요일 날 우리가 이제 공시법령이 시작되는 거고, 첫 단추를 잘 뭐예요? 맞춰줘야 돼요. 첫 단추는 잘 맞춰주는 게 뭐예요? 자, 뭐 마음적으로 머릿속에 정리정돈을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서 오늘 첫날이죠. 기본서를 잘 정리정돈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바로 뭐가 필요해요? 대충 하지 말고요. 우리 밑줄을 걷더라도 뭐가 좀 필요해요? 자도 필요하고. 오늘 기본서를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우리가 봐요? 1월부터 6월까지. 자, 그럼 봐봐요. 자, 1월부터 2월까지, 그러면 3월부터 4월까지, 5월부터 6월까지, 요 기본서가 몇 개월을 보는 거예요? 6개월. 6개월을 보는 겁니다. 그럼 몇 번이 반복이 돼요? 3번이 반복이 돼요. 3번이 반복이 되려면 처음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정돈을 잘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달하고 11월달, 12월달은 뭐예요? 첫 수업을 들었잖아요. 나름대로 뭘 정립을 한 거죠? 자, 기초 정립을 한 거죠. 기초 커리큘럼은 뭐예요? 바로 초기예요. 초기. 자,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예요? 뭐예요? 영어가 되는 겁니다. 영어가 뭐예요? 수학에 갖다 대면 이거죠. 이거 뭐예요? 공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식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헷갈리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1월달, 12월달 우리가 이제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용어가 좀 정립이 됐을 거고,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1월 2일이니까 뭐예요? 또 처음 시작하려고 몇 월 달에 또 나타나요? 3월 달에 나타나요. 그럼 미루다 그러면 또 5월 달에 나타난다고. 그러지 말고요. 우리 항상 기본서가 3번 반복이 되니까 1월 달에 오든 2월 달에 오든 3월 달에 오든 4월 달에 오든 시작은 뭐예요?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짝수를 시작하는 방법 없으니까 우리 따로는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1월이든 2월이든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 시작이 뭐예요? 시작이 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시작이 반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시작이 됐으면 50%가 일단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늘 며칠 정도 남았냐면 한 300일 정도 남았죠. 300일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금방 갑니다. 어제 그제 가슴이 뭐다 찡 하더라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연말도 안 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달력이 이제 새롭게 12장이 시작되는 거죠. 12장.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작한 마음으로 단단히 마음 먹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여기 봐봐요. 자, 오늘은 뭡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사실 이것도 몰라요.
자, 월요일부터 시작돼서 화요일 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 요렇게 우리 학원은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작이 되죠. 월요일 날이 뭐예요? 공법도 몰라, 이제. 자, 그럼 화요일 날이 뭘까요? 민법이죠. 민법. 그러면 수요일 날은 뭘까요? 세법. 이렇게 해서 처음 강의 듣는 사람 한 3분 계시죠. 그래서 세법. 목요일 날은 공시법. 오후에는 이제 뭐예요? 오늘 오후에 2시부터 뭐예요? 5시까지 뭐예요? 민법이 시작될 겁니다. 자, 민법이 그러면 오늘 공시법령이 일정으로 봐서는 10시부터 그 다음에 1시까지 그 다음에 쉬었다가 2시부터 뭐예요? 5시까지 민법이 아마 강의가 될 거고 오늘 첫날이라서 오늘 민법은 첫날은 이제 프린터가 나갈 거예요. 프린터 나가서 한번 오늘은 5시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2시부터 4시까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다 3시간 하면 뭐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서히 워밍업을 해줘야 돼요, 워밍업을. 그러니까 오늘은 한, 2시부터 길게는 5시까지. 아니, 오늘 첫날이니까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할 계획이고. 야간은 뭐예요? 7시부터 10시까지 공시법령이 시작되고.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뭐예요? 10시 10분부터 우리가 11시까지 민법을 1시간 동안 또 한번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표를 좀 잡아두시고. 금요일 날은 뭐예요? 학개론이 뭐예요? 학개론이 개론이죠. 개론이 뭐예요? 개법이죠. 개 같은 법. 그래서 처리형이 개같이 생겼어요. 개법. 그렇죠? 자, 개법. 토요일 날이 뭐예요? 정계사법. 그러니까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기억해서 저는 오늘 쉬었으니까 무슨 요일인 줄 알았어요?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깜빡이면 저기 어디로 갈 뻔했어요? 딴 데로 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보니까 뭐예요? 오늘 목요일이더라고. 목요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가. 처음 강의 듣는 사람 3분 있죠. 이거부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뭐예요? 공법, 화요일 날이 민법, 수요일 날이 세법, 목요일 날이 공식. 그러니까 공식 목요일 날은 좀 주간에 이거는 자율이니까 크게 타이는 아니에요. 자기가 들을 사람 안 들을 사람 나름대로 오늘 적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기가 과연 체력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해보시고 학교로는 이제 개법, 토요일 날은 중개사법 이렇게 해서 마무리 딱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여기에서 1차 과목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민법하고 학개론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 학개론. 여기 이제 그러면 올해는 민법이 어려워요? 학개론이 어려워요? 민법이 약간 까다롭게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민법이 까다롭다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지문이 길다, 간다. 그러면 또 등장인물이 뭐예요? 암타. 그거 3가지,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빨리 뭐 해야 돼? 독해하는 연습을 좀 해둬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서를 자꾸 읽어서 독해하는 연습, 빨리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도혁이 아들이죠. 1분에 몇 자를 읽어요? 1200자를 읽어요. 1200자. 뭘 공부를 시켜놔서 그래요? 속독을 우리가 시켜놔서.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예요?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다 없어요. 그래서 빨리 못 읽기 때문에 떨어진 사람이 많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해하는 연습, 스스로 자기가 기본서를 자꾸 읽어서 생각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그걸 연습을 좀 해달라는 거. 책은 우리가 아무나 읽어줄 수 없어요. 본인이 읽어야지. 본인이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민법. 근데 민법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학개론은 끝이 없어요. 왜 그래요? 개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학개론이 나름대로 올해는 좀 쉽게 출제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끝이 있는 민법 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해주는 게 아마 좋을 방향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민법을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단 독해하는 연습을 자꾸 키워줘야 되고 그래서 1차 과목에 이제 학개론 금요일 날 요거 신경을 바짝 써주시라는 거 부탁 좀 드리고 그럼 2차 과목에서는 뭐예요? 나머지 이제 2차 과목 요게 공법 2차죠. 세법은 2차. 자, 2차 몇 문제 출제되죠? 16문제. 공시법은 24문제. 몇 문제가 더 출제돼요? 8개죠. 어떤 사람은 바보 같아요. 왜 바보 같아요?
4개가 더 뭐예요? 공시법이 4문제가 더 출제되는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봐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 20문제, 20문제 그러니까 4문제를 여기다 떼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 공시법령이 8문제가 더 출제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통합을 할 때 몇 대 몇이에요? 5대5죠. 5대5입니다. 그러면 50대 50이라는 거 통합. 두 사람이 사업을 할 때 통합을 하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50, B라는 사람이 50이죠. 그러면 요 A라는 사람이 하나를 떼어줘요. 그러면 요거는 몇 개예요? 49개. 요 사람은 51개. 그러면 요 B라는 사람은 몇 개 더 받았다고 생각해요? 2개 더 받았다고 생각하죠. 사실 이 사람은 하나를 준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동업하는 이 사람이 뭐예요? 50개에서 자기가 뭐예요? 51 빼기 49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동업의 정신은 바로 뭐예요? 하나를 손해보면 요 뭐예요? 이익을 보는 사람은 2개를 이득을 봤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렇게 간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개를 더 받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업을 할 때 하나를 더 손해보면 그게 바로 동업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2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주는 사람은 몇 개를 줬죠? 하나를 줬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마찬가지. 근데 나름대로 그럼 여기 봐봐요. 공법이 몇 문제예요? 40문제. 한 문제 몇 점이에요? 2.5점. 그러면 공시법은 한 문제 몇 점이에요? 2.5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법은 하나의 한 문제 10점이라고 생각하고 공시법은 하나의 1점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많이 할까요? 공법은 몇 점만 맡기면 돼? 50점만 넘기면 돼. 50점만. 그러면 50점만 넘기면 되는데 왜 공법에다가 자기가 매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매진을 하는지. 그러니까 공법은 자기가 몇 점을 목표로 해요? 50점. 그러면 요 군계사법은 몇 점이요? 100점을 목표로 해요. 충분합니다. 100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2차 과목에 다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2차 과목에 중개사법 100점만 맞으면 뭐예요? 자, 공법 몇 점만 맞추면 돼요? 40점만 맞추면 돼. 자, 그러면 공시세법은 몇 점만 맞추면 돼요? 40점만 맞추면 돼. 그러면 몇 점이에요? 180이잖아. 180. 그러면 평균 몇 점이에요? 60. 그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라고, 목표를.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중개사법은 그러면 100점이 아니라 뭐예요? 최소 몇 점? 80점에서 100점. 이걸 목표로 하라고요. 그러면 80점만 맞춰주면 공시하고 세법은 밥벌이만 하면 돼요. 밥벌이가 몇 점이에요? 60점이야. 60점. 그러니까 2차 과목에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은 뭐예요? 2차 중개사법 80, 공시세법 60, 이렇게 40. 이게 가장 적절한 점수예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하나만 삐끗하면 까락이죠. 예, 그럼 몇 점을 더 맞춰요? 하나만 더 맞춰 놓으라고. 하나만. 요거 몇 점? 42.5. 요거는 몇 점? 62.5. 요거는 82.5. 근데 사람들이 어디에다 초점게 자꾸 어렵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놔요? 공법에다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지 말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개사법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중개사법 책이 나왔으니까 뭐예요? 자기가 집에 가셔서 2과목을 하시라고. 2과목 봐봐요. 3과목 하면 좋은데 3과목까지는 힘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1차 자기가 민법 학교론 나름대로 읽어 나가야 되고 한 과목 중개사법 뭐예요? 매일 조금씩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공시법은 뭐예요? 복습 좀 해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몇 과목이 들어가야 돼? 최소 3과목, 최소 2과목 이상이 돌아가는데 3과목 정도는 돌아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깜빡해서 틀리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 먼저 잡으라고 그랬어요. 2차 과목에. 2차 과목에 쉬운 것은 몇 점이에요? 자, 뭐가 제일 쉬워요? 중개사법이 제일 쉬워. 그러면 일단 쉬운 것부터 먼저 잡고 어려운 거는 뒤에 까락을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계획표를 잘 잡아두라고. 계획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차 과목에서 뭐예요? 민법 학교론 자기가 전략 과목에 하나 나와야 되고 2차 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사법이죠? 중개사법. 미리미리 하시라고. 미리미리. 자, 기본서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 수강생들은 뭐예요? 기본서가 없으니까 그때는 정리 안 하도 나름대로 뭐만 잡았죠? 기초만 정립했죠. 오늘부터는 기본서 뭐예요? 중개사법 10번 이상 아니 자기 연세에 맞게 자기가 연세가 53 올해 제가 53세니까 뭐예요? 중개사법 몇 번?
53번. 읽으면 누구나 뭐예요? 만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까먹는 속도는 몇 미터로 까먹어요? 53km. 그렇죠. 만약에 70대다 그러면 뭐예요? 까먹는 속도는 70km. 문 깍 닫고 가면 뭐 배웠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복. 공인중개사는 실력이 아니에요. 반복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몇 번을 반복하느냐, 반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자기가 한 번을 봤으면 뭐 10점이 나올 거고, 10번을 봤으면 100점이 나올 거고, 반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복. 안전하으나 반복입니다. 반복.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오늘 첫날이니까 계획표를 잘 잡고, 그러면 처음 오신 분 세 분은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표도 잘 숙제해 놓고 한 3주 정도는 정리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오늘 오전은 무슨 법이에요? 공시법령이라는 거야. 공시법령. 자,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거기 기본서 딱 봐봐요. 표지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맨 앞에 표지. 맨 앞에 무슨 법령이라고 나왔죠? 부동산 공시법 나와 있죠. 공시법.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그러면 뒷장을 넘기니까 뒷장을 쭉 넘기면, 자, 쭉 넘겨보니까 저기 몇 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16페이지, 15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15페이지 펼쳐보라니까 15페이지도 못 펼치는 사람이 많아요. 15페이지 뭐라고 적어놨어요? 1파트. 뭐라고 써놨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 공시법 그러면 뭐예요? 법률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눠지죠. 자, 센스가 있는지 봅시다. 우리 공시법령 몇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24문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몇 문제? 그거는 센스가 있는 거예요. 12문제. 부동산 등기 법안 12문제. 합치니까 몇 문제? 24문제. 그거 이제 첫 번째 센스는 통과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세법을 이제 대주면 몇 문제죠? 16문제. 그러니까 몇 문제? 40문제. 근데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기가 이제 마음을, 자, 세법하고 물론 그러면 우리가 공시법령하고 세법이 한 지붕 두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각각 40%예요? 합쳐서 40%예요? 어떤 사람 가끔가다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합쳐서 40%냐? 각각 40%냐? 이렇게 여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세법이 그러면 16문제니까 40%면 몇 개예요? 4, 6에 24. 한 8문제에서 9문제가 40%네요. 그러면 공시법령이 4%니까 40%라면 24문제에 44. 4, 4, 16. 4, 4, 16, 4, 2, 8. 그러면 9문제가 40%네. 아니에요. 합쳐서 40%야. 합쳐서. 그러니까 요거 따로따로 40%가 아니라 뭐에 합쳐서 40%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공시하고 세법 합치면 몇 문제? 자, 요거 합치면 몇 문제예요? 24문제. 몇 문제예요? 24문제죠. 몇 점이에요? 이제 계산도 못해요. 60점이죠. 60점. 그러니까 세법 포기해도 몇 점이에요? 60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자기가 세법을 포기해도 60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법을 꼭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세법도 어렵다 그러는데 뭐예요? 세법도 어렵고. 그러면 세법 안 하더라도 뭐라는 거예요? 6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이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세법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해요.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문제. 세법 몇 문제예요? 16문제. 그래서 합치면 몇 개예요?
28개죠. 근데 공시법령 중에서 등기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선생님 또 포기하라고 그래요. 포기하라고 그런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포기를 해요? 등기법은 조금만 하면 10개에서 12개 만점을 맞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안 하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 꼭 사람들이 지적 파트하고 세법 파트만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세법을 포기해요. 세법을 포기하고 뭘 해요? 등기법이 오히려 더 좋아요. 세법이 쉬울 것 같죠? 안 그래요. 세법도 만만치 않습니다. 암기할 게 참 많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등기법은 암기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암기할 게 적어요. 뭐요? 나름대로 등기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되거든. 이해.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법이 몇 개? 2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보죠. 요 2개의 공통점은 뭐예요? 저 그래요. 센서가 있어요. 요거. 여기 공시잖아요. 공시. 자, 공시는 뭐예요? 공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공시가 뭐예요? 요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밖으로 알려주는 게 공시죠. 공시. 이게 공시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첫 강의 듣는 사람 봐봐요. 자, 무슨 대장이에요? 토지대장. 어디에서 배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첫 강의 듣는 사람, 토지대장이 여기에서 배우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센서 있는 사람은. 자, 뭐라고 써놨죠? 등기. 자, 등기부는 어디에서 배워요? 등기법에서 배우지. 그렇죠? 등기. 그럼 차이점은 뭐냐? 토지대장과 등기법의 차이는 뭘까요? 요거는 토지대장은 있는 그대로. 무슨 관계? 사실관계라는 거야.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예요. 자, 마음은 여기 봐봐요. 어때? 마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 등기하고 똑같아. 등기도 변한다라는 거야. 권리가 변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듯이 등기도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A, B에서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권리가 바뀌었잖아. 이게 어디에 정시되어 있죠? 등기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을 배우는 게, 등기부를 배우는 게 등기법이고 토지대장을 배우는 게 어디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딱 나눠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자, 공시법은 법이 몇 개다? 2개. 그러면 사고도 2개라는 거예요. 이원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키워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장 중심키가 없어요. 중심키가. 어디에요? 중심키는? 없죠. 없어요. 여기에서. 없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서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중심키를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키는 뭘까요? 정보죠. 이 정보에 뭐가 감춰져 있을까요?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야. 본명으로 봐서는 첫 강의 듣는 사람 본명으로 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이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보는 무슨 정보예요? 이게 지적정보라는 거야. 지적정보. 그럼 여기 한번 합쳐봐요. 무슨 관리? 여기 무슨 관리예요? 지적관리라는 거야. 관리. 그러니까 그러면 관리 개발이 관리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개발. 개발은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는 거야.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 관리적 측면에서. 그러면 자기가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X다. 개발이 나오면 이건 볼 것도 없어요. 개발은 어디에? 바로 공법에서 배운다라는 거야. 저는 어떠한 측면에서? 관리적 측면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키 찾아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 그러면 여기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지, 적자가. 자, 적자가 무슨 적자예요? 이게 뿌리 적자예요, 뿌리 적자. 그러면 읽어봐요. 땅의 뿌리. 이게 바로 뭐예요? 지적이야. 그러니까 한자 공부가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호적. 호적이 뭐예요? 사람의 뿌리가 바로 호적제도라는 거예요. 호적제도. 명칭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었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사람의 뿌리가 호적이듯이, 그러면 땅의 뿌리가 뭐예요? 지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뭐 있죠? 이름이죠.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땅의 이름은. 그게 바로
뭐라고 써놨죠? 집안이 되는 거야. 집안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름이 있듯이 땅에 뿌리는 집안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성별이. 이게 지목이라는 거야. 지목. 사람한테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가족이 뭐예요? 면적이야. 그러면 사람한테도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울타리가 뭐예요? 경계가 되는 거야.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이름이 중요하듯이 땅의 이름, 집안 중요하겠죠. 매년 출제가 된다고. 지목도 성별이죠. 사람의 성별은 몇 개? 2개. 땅의 성별은 28개. 그렇죠. 28개. 자, 사람의 가족이 있으면 뭐예요? 땅은 면적이 있다는 거. 울타리는 뭐예요? 경계겠죠. 그러면 이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땅의 뿌리는 지적, 사람의 뿌리는 호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긴 관리, 개발이. 관리. 무슨 관리? 지적 관리.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재료가 있어야죠. 자, 우리가 뭘 하는데 음식을 만들 때 꼭 재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음식을 만들 때, 자, 봐봐요. 그러면 나름대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읽어봐요. 된장국.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된장이 필요하다. 가장 주된 재료는 된장이죠. 된장. 또 호박 좋아하시나 봐요. 호박, 두부. 그게 재료야, 재료. 그러면 여기 이제 된장국이 그러면 된장국이 이제 결론적으로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재료 3가지가 필요해. 재료 3가지. 그러니까 뭐 읽어봐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자, 된장국에서 가장 재료가 뭐예요? 된장이죠. 그러면 지적의 3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뭘까요? 토지예요, 토지. 자, 토지가 필요하겠죠. 지자니까. 이 토지를 어디에다가? 그래요. 지적 공부에다가.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를 어디로? 지적 공부로. 이렇게 하는 게 재료가 등록이라는 재료가 필요해. 그러면 봐봐요. 몇 개의 세개?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지적의 3요소라고 그래. 그럼 이제 재료가 마련됐으니까 이걸 활용해 먹어야 되겠죠. 여기에다 뭐예요? 요 빨간 게 뭐예요? 고춧가루, 양념이에요, 양념. 그럼 여기에다 양념을 뿌려봐요. 자, 여기 읽어봐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어떤 요리가 나와요? 그렇죠. 필지라는 요리가 나와. 그럼 필지란 읽어봐요.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그러면 요 필지를 어디에다 등록해? 지적 공부. 그러면 16회 때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지적 공부 수수료는 면적 단위로 수수한다. 어때? X.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항상 우리가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이 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항우가 있어요. 항우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유방이 있죠. 같은 세대예요. 같은 세대. 유방이 있죠. 자, 항우하고 보면 한 나라를 통일한 게 누구죠? 유방이죠. 유방. 그러면 항우하고 유방의 차이는 뭘까요? 자, 차이는 얘는 힘은 세. 머리는 없어. 유방은 뭐든 힘은 안 세지만 뭐예요? 마음이 넓어. 그러니까 인이라는 겁니다. 인. 그러니까 사람이 인이 뭐예요? 그럼 어지린자가 뭐예요? 요 착할인이죠. 어지린이 뭐예요? 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네들이 그러면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옆에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책사가 있어야 되겠죠. 책사. 자, 항우가 있으면 뭐예요? 책사가 누굴까요? 뭐가 있어요? 범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자, 유방 밑에는 뭐예요?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 있으면 종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밑에는 뭐예요? 훌륭한 뭐예요? 옆에 서포트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여기 읽어봐요. 주가 있으면. 그렇죠. 여기 그러면 무슨 토지? 주된 토지. 주된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어? 종된 토지. 뭐가 있어요? 양입지가 있다는 거야. 여기에 주된 토지, 여기에 종된 토지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필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부로 지난달에 강의 들었던 사람은 지적의 3요소 이제 뭐예요?
확인을 하고, 그러면 뭐예요? 오늘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재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적의 중요한 재료는 몇 가지? 세 가지. 지적의 3요소. 그러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골격을 잡아야 되겠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라고요? 필지.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제 출발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몇 필지? 한 필지. 그렇죠. 이게 필지라는 거야. 요것도 몇 필지? 한 필지. 자, 요것도 몇 필지? 요것도 몇 필지예요? 한 필지. 그렇죠. 필지가 되는 거예요.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면적과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면적과 무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자, 필지에 또 재료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뭘까요? 자, 여기 이제 소재죠. 369번이 지번. 대가 뭐예요? 지목. 요 필지의 넓이가 뭐예요? 면적. 그렇죠. 면적. 요 울타리가 뭐예요? 경계. 요거는 경계점이죠. X축, Y축. 경계점, 좌표. 그러면, 자, 그러면 봐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몇 개? 6개. 이름을 적어줘야죠.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의 표시. 그만 읽어봐요. 표시. 표시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 그러면 사실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은 결론적으로 있는 그대로 읽어봐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사실관계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충분히 요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요걸 또 생각도 안 하고 외우려고 그래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온다고. 첫자 따서 뭐라고 읽어봐요. 소지, 지, 면, 경, 자.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뭐예요? 소재 369번이 지방, 대가, 지목, 넓이가, 면적, 요거 경계, 요걸 뭐라고 해요? 좌표. 이걸 무슨 표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요걸 우리가 머릿속에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의 표시는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제 나왔네요. 자, 무슨 관계의 주된 공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그러면 여기 뭐라고 써놨죠? 주된 공시라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도 공시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간혹가다 이런 질문이 나와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안 사실관계만 공시한다. 어때요? X. 무슨 관계? 사실관계가 주라는 거예요. 주. 자, 부수적으로 권리관계도 공시한다라는 거죠. 그럼 자기가 그러면 조건반사로 나올 수 있도록 무슨 관계? 사실관계. 이게 뭔데?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자기가 뭐예요? 워밍업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는 뭐 읽어봐요? 등기, 키워드네요. 그렇죠? 등기. 그럼 봐봐요. 자, 갑이 어라한테 건물을 팔았다고 한번 해봐요. 뭐 했다고 생각해요? 매매. 그러면 요 사람은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이 돼.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러잖아. 당사자. 그죠? 당사자. 그럼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러는 거야. 당사자. 뭐 했죠? 매매.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건물이 토지. 건물이죠. 건물 등기부에 기록되면서 갑이 얼로 바뀌었죠. 무슨 관계가 바뀌었어요? 권리관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권리관계. 근데 저기는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뭐예요? 요 사실관계가 뭔지, 권리관계가 뭔지를 또 몰라요. 사실관계는 아까 이야기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몇 개? 6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 그죠? 필지란 토지 등록 단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면 등기법은 무슨 관계를 주된 공시하죠?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부수적으로 사실관계도 공시 안 해요. 해죠. 이미 배운 사람 뭐가 있는데?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건 무슨 등기라고 배웠어? 사실의 등기라고 배웠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공통점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이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장지. 요거는 부동산이죠. 그럼 공통점은? 부동산이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부동산으로서 무슨 관계? 사실관계, 주된공식, 권리관계, 주된공식. 공통점은? 공식. 그러니까 뭐 읽어봐요. 부동산, 공식, 법, 영. 엄격하게 말한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맞아요? 0이 들어가줘야 맞아요. 자,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는 없다라는 거야.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책 이름이 뭘로 바뀌어야 돼?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월요일날 뭘 배우죠? 공법 배우죠. 공법이라는 법 체계는 없어. 공법이라는 것은. 자, 주체가 사인이면 무슨 법이죠? 사법. 주체가 국가면 공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공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는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관계 법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이제 주체가 국가니까 뭐라고 나오죠? 공법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 3, 4주 동안은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무슨 관계? 권리관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봐봐요. 자,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공시법령, 법이 몇 개? 2개. 그러면 뭐 읽어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습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습 넘어가죠. 그러면 간단하게 읽어봐요. 자, 지적 파트. 그렇죠. 지적 파트.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파트. 그래서 지적편과 등기편. 이렇게 나눠지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해야죠. 읽어봐요. 지적 읽으면 안 되죠.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읽어봐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그럼 공시법령은 몇 개? 법이 2개.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럼 지정은 뭐예요? 지정은 누가 관리하죠? 바로 대장이죠. 간단하게 하면 대장. 요거는 등기부.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완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여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이것부터 감각을 잡으라고. 그러면 대장은 어디에서 관리해? 지적소관청. 요거는 등기소. 그러면 관할관청이 같아야 한다. 다르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우리 공시법령을 배울 때는 머릿속을 이완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볼 때 봐봐요. 저를 볼 때 이렇게 바늘 쪽이죠. 이쪽 파트는 무슨 파트? 지적 파트.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지적. 이쪽에는 뭐예요? 등기 파트. 그래서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그러면 다시 연습을 해요. 저희가 첫 강의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적은 뭐예요? 사실관계. 대장도 사실관계 주된 공시하는 게. 대장은 뭐예요? 대장은 뭐예요? 대장 통칭 대장이라고 그래요. 엄격하게 말한다면 대장은 몇 개예요? 4개가 있죠.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 그러면 이제 공시법령은 그러면 법이 2개. 그러면 지적 파트와 무슨 파트? 등기 파트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러면 이제 제1장 뭐가 있죠? 총칙. 총칙이 뭐예요? 총칙이라는 것은 이런 소리예요. 총칙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공통점이라는 거야, 공통점. 그러니까 우리가 총칙이라는 것은 공통점을 배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민법 총칙. 그 민법에 공통점이라는 거야. 채권과 물권법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다? 민법 총칙이 있다는 거야. 근데 사실 이 총칙이 상당히 어려워요. 총칙 부분이. 그럼 총칙이 왜 이런 편별법을 써놓냐? 그럼 와봐요. 자, 뭐가 있어요? 기량법과 예안역법. 기량법이 뭐예요? 자, 우리 다 배웠어. 언제 배웠어요?
우리 고3 철학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웠다고. 그래서 이제 서양 철학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납법, 연역법. 하물며 이것도 까먹은 판국이에요. 봐봐요. 4분의 1이죠. 불러봐요. 분모. 읽어봐요. 자, 학교론 시간에 학교론 시간이 10분 중에 뭐예요? 요거부터 강의한다고. 여기 이제 뭐예요? 분자고. 여기 분모고. 여기 뭐예요? 분자. 그럼 왜 분자, 분모부터 설명을 할까요? 배운 지 오래돼서, 그죠? 어떤 학교론 선생님은 여기 분모죠. 영어는 뭐예요? 분자죠. 그럼 엄마가 아들 어버 안 어버? 어버. 그래서 이렇게 강의하는 학교론 교수님도 계시더라고. 그럼 영어는 분자의 분모예요. 분자. 영어는 분모죠. 요거 뭐예요? 수학 시간에. 합집합, 교집합. 교집합도 모르고 합집합도 몰라요. 영어는 무슨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교집합이니까 교집합. 여기는 합집합. 그렇죠. 합집합이잖아. 그렇죠. 자, 이거부터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교집합도 모르고 합집합도 몰라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렇죠. 많이 지나서. 그럼 여기 봐봐요. 기납법은 뭘까요? 기납법은. 봐봐요. 기납법 기 해볼까요? 9 플러스 2죠. 9 플러스 2가 뭐예요? 기납법이야. 읽어봐요.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론을 도출하는 게 기납법이야. 그러면 연역법은 반대해서 가면, 자, 이론에서 뭐예요? 구체화시키는 거. 구체화시키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납법, 우리나라는 법이 연역법으로 되어 있을까요? 기납법으로 되어 있을까요? 기납법으로 되어 있다고. 기납법으로. 왜? 총칙이 나오고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영어는 독일식 편별법이야. 영어는 뭐예요? 미국식이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례 문제로. 그러니까 기납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에서 이론으로 도출하는 거, 바로 기납법이. 그럼 연역법은 뭐예요? 이론에서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연역법이 됩니다. 그러면 기납법하고 연역법은 이제 까먹지 않겠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연역법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통점은 총칙이라는 것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통점. 그래서 편별식이 그래서 총칙이 앞에 나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제 지적을 이제 배워 나가는데, 자,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영어를 잡아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요거라고 그랬죠. 뭐라고 써놨어요? 3W. W가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3개. 그래서 3개죠. 요거 뭐예요? 읽어봐요. 후가 뭐예요? 누가? 하시 뭐예요? 무엇을? 뭐예요? why, 왜? 그렇죠. 자, 이게 믹싱이 되면 영어가 정리되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왜. 그러면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건쳐주면 되겠죠. 자, 영어 V는 뭐예요? 주체, 무엇을, 객체. 객체를 뭐라고 그래요? 대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 Y를 뭐라고 그래요? 목적. 항상 목적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그럼 여기 3개가 이제 믹싱이 되면 뭐가 나온다? 영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영어 정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 그러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주체가 뭐냐? 주체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누가죠? 누가. 그러면 무엇을 그러면 뭐예요? 객체, 대상. 왜? 목적이 되겠죠. 목적. 그러면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누가 할까요? 자, 땅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강력한 주체. 읽어봐요. 국가가 되겠죠. 무엇을? 토지를. 그렇죠. 토지를. 아까 지적의 파트에서 대상은 뭐예요? 토지라고 그랬죠. 등기는 부동산이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는 뭐예요? 바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지칭하겠죠. 여기는 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은 우리 1조에다 규정을 해놨어. 뭐라고 써놨죠? 토지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이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떠한 목적으로? 토지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지적이라는 거. 지적.
자, 그러면 항상 이야기할 때, 자, 이거 앞으로 이제 첫 강의 도는 사람 읽어봐요. 후가 뭐라고요? 주체, 하선, 객체. 그러면 Y는 왜? 항상 목적. 이걸 갖고 이제 개념을 정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첫줄 한번 봐볼래요? 첫줄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국가 밑줄을 딱 까놔봐요. 국가가. 자,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영토, 무슨 단위? 필지줄 한번 딱 꺼놓고요. 필지 단위로 구역하고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그러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몇 개? 6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왕. 부수적으로 법적 권리관계를 공적 정보인 지적공백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하려는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키워드는 다 우리가 잡아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지적이란 그러면 누가 국가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공백 등록 공시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해요? 지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봐봐요. 후가 뭐라고 그랬죠? 주체, 하선, 객체, Y, 목적. 목적이 뭔데? 거기 2번에 딱 목적을 딱 정해놨잖아. 목적, 이유정.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러면 목적과 관련돼서 목적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별표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별표. 그래서 별표를 딱 해놓고 18회 때 한번 출제되고 아직 출제가 안 돼서요. 그러면 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1조예요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기 이제 번호를 다 써놨네. 1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및 수로 조사 기준 및 절차와 2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작성, 관리에 관한 규정함으로써 3. 국토의 효율적 관리, 4는 해상교통의 안전. 거기에다가 저기에다 5라고 하나 써놔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5. 그럼 다음 중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이 아닌 것 1, 2, 3, 4 해가지고 자주 출제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뭘까요? 관리의 개발이 관리.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죠. 여기 목적 옆에다가 딱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개발이 나오면 통상 X다. 어떠한 측면이다? 관리적 측면이다. 이제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기본서 첫 강의니까 뭐예요? 행강편을 꼭 2개를 가지고 다니세요. 하나는 노란 거, 하나는 빨간 거. 그럼 노란 거는 뭐예요? 이해. 빨간 거는 암기, 그렇죠. 암기 사이를 정리해놓고 노란 걸 행강편을 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키워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할 부분과 암기할 부분 이걸 뭐예요? 정확하게 나눠놔야 돼요. 거기 앞으로 기본서를 받아서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여기 봐요. 정리, 정돈이 돼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정리, 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하는 사람이라고 배웠어요? 버려. 쓸데없는 거 다 버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요. 그러니까 천하총각전은 애인이 있어야죠. 읽어봐요. 애인 정리. 그럼 애인 정리는 뭐예요? 애인을 버리는 게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정리 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버리는 걸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딱 떨어지는 것은 딱 2가지예요. 2가지. 자, 다 못 읽어서 떨어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인들이잖아요. 성인들. 무슨 정리가 안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주변 정리 좀 하고 와요. 1년 동안만 참아달라고 그래요. 우리 성인들이 뭐예요? 우리 형님님들이 뭐예요? 술 한잔 하자 그러면 거절을 못하니까 어때요? 좋아, 땡큐 이러고 간 거든. 그러니까 우리 술 한 번 먹으면 왜 3일이 가요? 3일이 가요. 그럼 3일이 궁비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떨어진 이유는 주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변 정리 정확하게 하고 오시라는 거. 이제 며칠 동안? 303일 동안. 그렇죠. 주변 정리를 좀 하고 오세요. 주변 정리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자, 세대들은 어때요? 젊은 분들은 초등학교 몇 학년? 보통 보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애들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뺏기죠. 그러니까 이기에 자녀분들 뭐에
독립하게끔 해요. 밥도 네가 한번 차려 먹어보고, 공부도 네가 한번 해보고, 주변 정리를 한번 시켜놓고 와요.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작은 아들은 괜찮은데, 큰 아들이 문제야. 그럼 큰 아들한테 교육 확실히 시켜놓으세요. 1년 동안, 내가 303일 동안 공부 확실히 하니까, 내가 1년을 밥 불편하게 먹을래? 평생 불편하게 먹을래? 그거 한번 따져봐요. 그러니까 요즘 303일 동안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좀 하세요. 1년 동안. 그래서 주변 정리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주변 정리가 안 돼서. 오지랖이 발 넓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일찍 안 된다고. 그러니까 주변 정리 확실하고 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기본서 오늘 첫날이니까 저희가 마음 딱 결정을 해요. 노란 거는 키워드, 빨간 거는 외우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목적에서 뭐가 나오면 X다. 개발이 나오면 X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심키는 뭐예요? 관리야. 관리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관리. 자, 관리가 개발이 나오면 틀린 거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의 효율적 개발과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개발이 아니라 뭐예요? 관리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주된 목적이 있어요. 주된 목적이 뭘까요? 바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 거기에다 형광펜 딱 꺼놔요.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여기에다 형광펜 꺼놓으라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어때? 외워야 되겠죠. 자, 봐봐요.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간단하게 지적의 목적은 뭐예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뭐예요? 소유권 보호라는 걸 기억해라. 자, 그럼 저희가 그러면 정리정돈을 해서 두 개를 한번 뽑아보죠. 그 밑에다가 제1조 옆에다가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뽑아봐요. 자, 이렇게 이제 시큼한 볼펜으로 딱 써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 소유권 보호 이렇게 이제 잡아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요걸 다시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의 개발이 관리가 키워드네. 그렇죠? 관리가 키워드고.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국가한테 뭘 줘야 돼요? 실사를 줘야 되겠죠.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실질적 심사주의.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무슨 말? 실질적 심사주의야. 실질적 심사주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권 보호 목적에서 키워드는 뭘까요? 요거야. 소유 형광펜 딱 꺼놓고.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 법을 오늘부터 배우라고, 기본서에. 자, 소유권 보호 목적, 소유권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 지적.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소유 지적이다. 소유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유 지적을 다른 말로, 그럼 다른 색깔로 이걸 이렇게 이제 뭐예요? 법지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유 지적과 법지적은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이. 자, 그러면 아까 기초공사를 했으니까 여기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따라와요. 자,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어요? 3개. 그래서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필지. 그러면 필지라는 것은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다. 그러면 다른 색깔로 정리정돈 해봐요. 요거 소유 동그라미, 법 동그라미. 그래서 요 밑에 필지라는 개념을 하나 딱 써놔요. 필지.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필지. 자, 필지라는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필지라는 것은 무슨 관점이냐? 이렇게 읽어주기만 하면 되네. 읽어봐요. 소유의 관점이고, 읽어봐요. 법적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 바로 필지라는 겁니다. 그럼 필지라는 개념 오늘 세 가지 개념을 잡았네. 필지는 토지 등록 단위 필지. 주된 토지, 종된 토지, 주된 토지. 그럼 필지는 어떠한 관점에서 본다? 소유의 관점, 법적 개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여기 봐봐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니까 읽어봐요. 자, 경제적 개념이 있어. 경제적 개념이 뭐냐? 읽어봐요. 핵지. 핵지라는 것은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필지는
법적 개념이야. 법적 개념. 그럼 필지하고 핵지의 차이점만 나타나죠. 요거는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고, 요거 필지는 법적 개념이야.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정리가 됐으니까, 정리가 됐으면 뭐 해야 돼? 외워야죠. 그러면 토지 혈적 관리와 읽어봐요. 소유권 보호, 관리의 개발이, 관리. 그래서 뭐, 실질적 심사주의. 목적은 소유권 보호 목적. 무슨 지적? 소유지적, 법지적. 뭐예요? 필지 개념 요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다목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무슨 지적? 소유지적, 법지적이라. 자,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어때? X.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이 아닌 것. 1번의 형식적 심사주의, 2번의 실질적 심사주의. 정답은 형식적 심사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으면 이제 자주 보라고요. 그러면 의 부분과 목적 부분은 이제 정리정돈이 다 끝난 거야. 불필요한 단어는 싹 이제 버리고, 그러면 다시 이제 목적 그러면 이제 암기가 돼야 되겠죠. 그때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목적. 그러면 감각을 이제 잡아야 되겠죠. 여기 봐봐요.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두 자로 건치면. 개발이잖아.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디에서 배워요? 공법에서 배우는 거지. 우리 지적 파트에서 배우는 게 아니거든. 다음 중, 자, 지적 공부 복구 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어때? X. 복구 자료가 될 수 없죠. 이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뭐예요? 개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써먹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뭐예요? 실력 차이가 되는 거야. 실력 차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 그래서 뭐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만 나오거든. 그럼 나머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X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어떤 측면? 개발적 측면. 그러면 개발적 측면으로서 우리 지적 파트에서는 안 배워. 어디에서 배우죠? 공법. 공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거든. 그러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는 뭐예요? 개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잠시 하고, 그러면 봐봐요. 첫 시간을 마무리해 봅시다. 자, 첫 시간에 이제 정리정돈을 내려면 공시법령은 몇 개? 2개. 그래서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 지적은 몇 개? 12개. 등기 12개. 지적은 권리관계,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걸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럼 지적의 3요소 뭐가 있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3요소.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라 그래? 필지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배울 거는 지적의 주된 목적은 국토의 혈적 관리와 뭐야? 소유권 보호 목적. 읽어봐요.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소유지적, 법지적. 뭐가 관점? 필지. 필지는 소유의 관점이고 법적 개념이다. 사실 1교시에 배운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매번 한 말, 시작할 때 5분. 자, 시작할 때 2분. 또는 끝나고 2분. 정리정돈을 해줄까 생각입니다. 올해는 마음을 뭐예요? 붙여먹었어요. 올해도 뭐예요? 작년에 들었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지겨울까봐 새롭게 이제 뭐예요? 저도 강의 기법을 사용해야 되거든. 끝나기 전 1분 전에 정리정돈 다시 해줄 거고, 시작할 때 뭐예요?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할 거고, 그러니까 1분. 그러면 복습 시간을 주로 줄일 수 있도록 뭐예요? 최대한 노력을 할 거입니다. 저도 쉬는 동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앞으로 어떻게 강의를 할까? 저도 머릿속에 강의 기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